김성환의 시사야. 우리가 주목할 만한 판결과 법 관련 이슈들을 살펴보고 사법부의 판단과 국민 법감정 사이의 괴리감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슬기로운 법률생활 김선욱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를 준비해 오셨을지 궁금한데요. 예.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게 정말 저도 사진을 보고 이게 진짜 실제로 있었던 일일까 하고 너무 충격을 받는 일이 있었는데 네. 그 강아지가 코만 내놓은 채 예. 산채로 땅에 파묻힌 채 이제 발견됐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충격받았어요. 예, 그때. 정말 저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예, 저도 그래서 산채로 파묻혔다고 하니까 뭐 목만 나왔는데 정말 이 코만 상태에서 발견이 돼서 근데 그것도 이렇게 주둥이 있는 부분을 이렇게 테이프로 묶어놨더라고요. 예,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죽기를 이제 기대하고 한 행위인데. 그 행위를 한 사람이 알고 보니까 그 강아지의 주인이었더라고요. 굉장히 그게 더 충격이었죠.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예. 뭐 모르는 사람이 확대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아마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어떻게 자기가 키우던 개를 저렇게 할 수가 있나. 반려견을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나. 굉장히 놀랐는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굉장히 처벌이 낮습니다. 이게 처벌 수위가 현재 동물보호법에 이제 처벌이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요. 네.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제 죽음에 이르게 하면 이제 강아지나 뭐 애완견, 뭐 고양이는 이렇게 죽게 되면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예. 근데 이번 케이스에서는 이제 죽지는 않았잖아요. 네. 동물은 어쨌든 굉장히 이제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가한 건데 그거는 이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죽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가중처벌을 하더라도 2년 이하의 징역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다 2년형을 받을 건지 아닐지는 모르는 상황이고. 그렇죠.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범죄의 형의 상한이 있으면 상한까지 나오진 않거든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나와요? 대체적으로는 이런 학대치고는 굉장히 끔찍한 거잖아요. 네네. 이게 굉장히 저도 이번에 이 케이스를 보고 이게 조사를 하면서 놀랬던 건데 법무부에 따르면 이제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이제 5년 동안 동물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3,398명의 그 케이스 중에서 정식 재판, 이 정식 재판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뭐 되게 경미한 사건에서 검사가 이 사람은 벌금만 처해도 되겠다라고 하면은 약식명령이라는 걸 합니다. 약식명령요? 예, 이제 약식명령 청구를 하게 되면 판사가 그걸 보고 벌금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약식명령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거나 그러니까 그 피고인이 벌금 못 내겠다 이의제기하거나 아니면 판사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아니 벌금에 끝날 게 아니고 징역까지는 가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판단하면은 정식 재판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정식 재판으로 간 피의자가 2.7%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형사 정식 재판에 간 사람이 2.7%고 거의 나머지는 벌금이거나 아니면 아예 기소도 안 됐습니다. 기소가 안 된 사람은 50%에 달했고. 뭐 불기소 처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불기소 처분이 50%인데. 그럼 검사가 정식 기소를 한 경우가 이렇게 적었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처벌을 대부분 해야 다 된다고. 벌금형에 처해졌다는 거죠. 근데 지금 약식 기소, 약식 명령 이건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제 약식 기소는 뭐냐면 이제 검사가 이제 우리나라 형사사법 시스템에 이제 검사가 기소 권한이 있잖아요. 검사가 딱 봤을 때 수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은 뭐 벌금 정도만 하면 되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약식 기소를 하게 되면 판사가 보고 이 정도 케이스에서는 굳이 내가 재판을 정식으로 안 열어도 내가 그냥 검사가 청구한 거 그대로 해서 약식 명령을 내립니다. 그거를 이제 피고인이 받아보고 나 그냥 이의제기 안 하고 그냥 벌금 내겠습니다 하면은 검찰청 가서 그냥 벌금 내면 끝나는 제도거든요. 이거는 이제 법원을 구경할 일이 없죠. 판사 앞에서 이제 재판을 받는 게 아니고 정말 어디까지나 수사기관까지만 조사를 받고 이제 검사와 판사의 어떤 서류 작업으로 끝나는 거고요. 그걸 넘어서 정식 재판은 바로 우리가 이제 실제로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는 판사 앞에서 진행하는 정식 형사 재판 절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재판부가 문제라고 법원이 문제라고 봐야 돼요. 검찰이 문제라고 봐야 돼요. 이거는 사실은 수사기관의 감수성의 문제라고 보는 게 더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사기관이 봤을 때
3%의 나머지 97%는 불기소를 하거나 네. 벌금 정도면 끝나면 되지. 이거를 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굳이 징역형에 처할 필요 없다라고 이제 스스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뭐 동물 학대했는데 뭐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뭐 이런 인식 있잖아요. 주인 없는 강아지, 뭐 주인 없는 개가 죽었으면 누가 피해자냐. 뭐 이런 식의 굉장히 좀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네. 네. 좀 실제 사례를 한번 좀 들어보면 어떨까요? 네, 이 실제 사례는 굉장히 여기서 말씀드린 그 실형 선고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3,398명 중에서 12명이었거든요. 네. 그 12명 중에 하나예요. 이 케이스가.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린 보편화된 케이스는 전혀 아니고 정말 언론에 이슈가 되고 네. 공분이 자아져서 실형이 나온 건데 경의선 숲길 고양이 사건이라고 해서 2019년 7월에 정모 씨가 이제 경의선 그 거리 책거리 인근의 식당 주인이 돌보던 고양이가 있었는데 네. 그 고양이한테 이제 가혹행위를 해가지고 살해를 했죠. 결국은 이제 동물보호법 위반이랑 재물손괴죄로 기소가 되는데 네. 그 징역 6개월을 이제 선고받고 이제 재판이 끝났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어서 언론들에서 아마 접하셨을 거예요. 네. 근데 그 동물 학대 행위도 그렇지만 네. 재물손괴죄가 적용이 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이해가 잘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예. 제가 이제 법대 이제 대학을 다닐 때 재물손괴죄라는 이제 재산 범죄죠. 네. 남의 차를 부시거나 얼마 전에도 어떤 뭐 친구가 외제차 부시고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게 전형적인 재물손괴죄인데요. 재물손괴죄를 배울 때 그 재물의 대상에 동물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은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동물권이라고 얘기하는 네네. 거지만 네. 뭔가 권리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 그렇죠. 그냥 권리의 객체에 불과한 거죠. 네. 그냥 어떤 소유권의 대상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재물손괴죄, 그러니까 남의 고양이, 남의 뭐 강아지를 죽이면 재물손괴 되는데 길 잃은 어떤 뭐 길냥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뭐 그런 주인 없는 고양이 죽이면 그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재물이 아닌 거죠. 그 누구의 소유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면 네. 보통의 경우에는 그냥 동물 학대에 따라서 그냥 벌금으로 약식 기소하고 거의 끝나겠죠. 아예 매뉴얼처럼. 네네. 물론 검사들 굉장히 많은 업무가 과중하니까 그런 거 들어오면은 네. 그냥 벌금 얼마, 벌금 네. 얼마 이렇게 하고 그냥 말아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 남의 고양이인데 고양이나 갠데 뭐 굉장히 비싸다거나.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경우 뭐 어지간한 뭐 책값이 나오는 뭐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반려견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재산상의 침해를 가하기 때문에 이제 지금 실형이 나온 그 12명의 케이스가 거의 다 재물손괴죄랑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없는 고양이나 사실 강아지는 죽더라도 그 가해자가 실형에 처해지는 일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법원에. 네네, 그렇죠. 동물 학대와 관련한 양형 기준이 혹시 있습니까? 예, 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이제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대학에 들어갈 때 형법이라고 해서 이제 형사처벌에 관련된 규정들이 쫙 있는 우리 가장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뭐 살인죄, 절도, 강도 뭐 이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의 형사처벌 조항은 그 형법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동물보호법을 포함해서 무수하게 정말 몇백, 몇천 개의 법률에 형사처벌 조항이 다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양형 기준을 만드는 양형위원회에서 이 동물보호법에 해당하는 어떤 동물보호법의 형사처벌 조항까지 아직은 못 만든 거죠. 물론 이제 농림축산식품부가 이제 동물학대 범죄 관련해서 양형 기준이 필요하다고 이제 의견을 피력했는데 네. 이제 대법원의 이 양형위원회에서는 이게 다른 범죄들도 아직 설정된 게 양형 기준이 없는 게 너무 많은데 예. 아직까지 동물학대법과 관련해서는 만들기는 좀 너무 좀 약간 여건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채택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중대범죄라고 할 만한 네네. 범죄에 대해서만 양형 기준을 만들지. 그렇죠. 뭐 형법에 굉장히 많은 조항이 있는데 모든 네. 범죄에 대해서 양형 기준도 없는데 쉽지가 않죠. 네. 동물보호법과 관련해서 양형 기준 만드는 거는 네. 아직 좀 이르다. 아직 좀 이르다. 뭐 사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동물이 사실 뭐 남의 고양이나 뭐 강아지라고 한다면은 뭐 손해라고 있지만. 어떤 뭐 주인이 없는 어떤 동물이라고 한다면은 죽였거나 가혹행위했을 때 뭐 피해자가 있나? 그러니까 우리 기본적인 법제도는 결국 사람이 만든 시스템이잖아요. 네. 사람에게 피해가 안 간다는 기본 발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뭐 양형 기준도 없는 거고 뭐 굉장히 좀 경하게 처벌
되는 거죠. 네, 지금 5565님께서요. 동물학대는 생명 경시의 시작으로 지금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또 의견을 주시기도 하셨는데요. 아,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동물 학대 자체가 늘어난 걸까? 아니면 우리가 동물권에 대한 어떤 인식이 바뀌어서 동물 학대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건가? 보도가 많이 돼서 그러는 건가? 보통 그런 경우에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학대 사건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긴 해요. 이게 실제로 보면은 이 동물 경찰청에서 이제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는 398건인데 해마다 거의 뭐 100건씩 200건씩 늘어나다가 2020년에는 992건이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 통계가 이제 뭐 반려동물이 늘어나면서 사람이 이제 동물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다 보면 아무래도 범죄가 더 많을 수도 있겠죠. 네. 방치해서 죽일 수도 있고 학대를 할 수도 있고 물론 그것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동물학대라는 거는 사실 어떤 동물보호법에서 어떤 처벌이나 행위 규정에 이렇게 포섭되기 이전에도 굉장히 뭐 전반적으로 일어났던 행위다. 생명권이 점점 이제 동물도 생명권이 있고 동물을 가혹하게 하다 보면은 인간의 생명 존중으로 이을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 서구 사회에서 그리고 이제 선진국에서 발달이 되면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부각이 되는 거지. 네. 대대로 그냥 존재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 어렸을 때도 보면은 맞아요. 뭐 그냥 시골에서 그냥 뭐 지나가는 강아지 죽이는 건 그냥 범죄가 아니거든요. 저도 실제로 그걸 본 적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점점 밝혀지는 거죠. 아 이게 학대라구나 인식을 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꼭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동물학대 사건은 증가하고 있는 건 맞고 증가하는 건 실제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동물권에 대한 인식도 개선되고 있는 것도 맞고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도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네. 근데 판사가 이례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하고 동물도 고통을 느끼는 존재다. 뭐 이렇게 판시를 한 사건도 있다면서요? 예. 이게 어떤 겁니까? 이 케이스를 저도 이제 기사를 또 접하고 봤을 때 저는 뭐 대학 동기는 이제 부장판사 된 친구도 많고 이제 좀 일찍 붙은 친구들은 뭐 다 판사로 많이 있지만 이 현직 판사가 이런 실형 선고를 하면서도 자기가 왜 이렇게 실형 선고를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양형의 이유를 형사 판결에서 이렇게 촘촘하게 밝힌 거는 참 대단하다. 아, 그래요? 엄청난 업무 양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밝혔다는 건 어떤 보면은 동물 학대와 관련된 어떤 이정표를 세우고 싶은 어떤 본인의 어떤 생각도 되게 강하게 있었을 것이고 어떤 여러 가지 되게 훌륭한 일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실제 케이스는 이겁니다. 이제 지역주택조합이라고 있잖아요. 네. 지역주택 이제 지역에서 이제 뭐 합의가 돼가지고 부재 매입해서 근데 이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 있는데 시공사랑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공사의 현장 책임자가 기르는 진돗개를 6개월간에 걸쳐서 학대했는데 이거 분풀이 대상으로 삼은 거네요. 그렇죠. 시공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시공사의 강아지를 이제 하는 건데 생후 4개월밖에 안 된 강아지였거든요. 근데 이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제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이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나 죽지는 않았으니까. 근데 이제 검사가 벌금 200만 원을 구형을 했죠. 왜냐하면 나 그냥 단순히 장난이고 뭐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죽었지 한다고 않았냐. 하셨잖아요. 뭐 이렇게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너무 화가 나서 그랬다 하니까 검사가 이제 구형, 즉 판사한테 200만 원을 처해주십시오라고 구형을 했는데 판사가 이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거죠. 이거 보고 이건 벌금형으로 끝날 만한 사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정식재판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 사건이 이제 처음부터 이제 정식재판으로 됐는지는 이제 그거는 저도 이제 못 봤는데 어쨌든 정식재판으로 이제 결국 된 거고 구형을 검사가 한 거고 200만 원만 하면 되겠습니다라고 검사했는데 이걸 소위 말해서 약간 좀 올려치기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올려치기요? 이게 올려치기는 이제 1심보다 2심이 형이 올라가면 올려치기라고 하는데 그건 이례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구형보다 또 형이 올라가면 그것도 그건 극히 이례적인 거고. 사실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보통의 구형보다 한 2분의 1 정도 선에서 판사가 선고를 많이 하거든요. 저희가 통계적으로 보면. 근데 200만 원 구형했는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나오면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케이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나왔다는 이 사실도 중요하지만 이 판사가 자기가 왜 징역 4월과 이제 집행유예 1년을 왜 선고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굉장히 좀 글이 되게 감명 있게 저도 읽어서 여기 보면 결국 이겁니다. 이제
동물학대를 하게 되면 이제 고통을 호소하잖아요. 네. 근데 고통을 호소할 때 그걸 아랑곳하지 않고 그걸 계속해서 가혹행위를 한다는 거는 생명체에 대한 존중의식이 없는 것이다. 그것이 사람이든 동물이든 간에. 그래서 결국은 넓게는 결국은 인간에 대한 사회에 대한 결국 생명 경시 현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건 중하게 처벌돼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네. 굉장히 저도 이게 정말 훌륭한 판결이다. 이런 판결은 앞으로 많이 나와야 된다. 아까 청취자 5565님께서 말씀하셨던 거하고 같은 맥락에 네. 그런 판단을 네. 판사가 내렸다 이렇게 또 보이는데요. 동물 학대를 왜 할까? 네. 아니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재판 사례를 보면서 네. 왜 동물 학대를 하게 되는지 네. 이걸 좀 뭔가를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가해자가. 예. 한번 사례를 들어보면 어떨까요? 이게 저도 유형을 3가지를 이렇게 딱 분량을 봤는데 예. 첫 번째는 이제 다른 인간에 대한 분노를 동물에게 푸는 거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시공사 현장 책임자 있고 두 번째는 동물이 시끄럽다거나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반려견이 있는데 자기 컨디션 되게 안 좋은 날도 있잖아요. 예. 근데 자기를 굉장히 보채거나 시끄럽게 한다거나 혹은 되게 노쇠했는데 아프다. 네네. 그러면 이제 죽이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제 두 번째 케이스고 세 번째는 더 무서운 게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죠. 그게 좀 동기를 발견할 수 없는 문제죠.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그냥 죽이는 거예요. 좀 그거는 약간 무서운데요. 예, 그러니까 사실 첫 번째랑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동물학대의 되게 전형적인 케이스거든요. 인류가 아마 지금까지 했던 동물학대의 가장 전형적인 케이스가 첫 번째랑 두 번째 케이스인데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경우는 정말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냥 이유가 없이. 근데 이게 이 질문하고 좀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네. SNS에 올리면서 일종의 학대를 즐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학대하는 방법을 공유하거나 학대하는 사진을 찍어서 올린다거나. 이거 더 엄하게 처벌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경우는. 그게 형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요? 벌금 300만 원입니다. 그것도 벌금 300만 원 그게 상한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아니면. 그냥 공유를 하고 인터넷에 게재하고 배포를 하는 거는 벌금 300이고 물론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학대를 하고 죽이거나 하면은 3년 이하 징역이나 2년 이하 징역 할 수 있지만 만약 가령에 어떤 사람이 학대하는 걸 자기가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공유를 하면은 그럼 벌금 300만 원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가 디지털 성범죄 때 그때 형량이 너무 낮다고 얘기했던 거랑 좀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지금 전부 개정한 동물보호법 법률안이 국회 통과했고 이제 내년에 4월에 시행될 예정이잖아요. 지금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거죠? 예. 이 사건, 그러니까 이번 이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이제 91년도에 동물보호법이 만들어졌거든요. 그 전에 사실은 동물은 그냥 가축인 거죠. 그렇죠. 가축 외에는 아예 사실은 보호 대상 자체가 아닌 거죠. 가축은 이제 전염병도 예방해야 되고 하니까 국가에서 관리를 했지만 가축이 아닌 동물은 아예 논외였다가 동물보호법이 91년에 만들어졌는데 31년 만에 이제 전면 개정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다 뜯어 고치는 거예요. 체계를 고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자기가 반려묘로 키우던 이제 그 동물을 자기가 방치해서 죽이잖아요. 그거는 그전에는 이제 어떤 신체적 가해를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동물학대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동일하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 조항이 이제 신설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아프거나 노쇠했다는 이유로 동물을 방치해 죽게 한다. 그렇게 하면 똑같이 이제 이렇게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다. 근데 이런 얘기도 해요. 인류가 탄생한 이후에 인간은 잡아먹어 왔는데 동물을 상하게 했다고 형사처벌하는 게 맞느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이 남의 소유일 때는 재물손괴죄로 처벌되고 재산범죄로 처벌되어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무의 소유도 아닌 동물이 죽였을 때 누가 피해자냐. 아니 피해본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라는 반론이 가능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동물은 그냥 우리가 계속해서 가축으로 사육하거나 아니면 가축이 아니면 사냥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는데 왜 그 처벌을 한다고 해서 내가 형사처벌되는 이게 반론이 있지만 중요한 건 아까 전에 울산지법에 있었던 그 판사의 판결문처럼 고통을 호소하는 대상에 대해서 계속 가혹행위를 한다는 것은 계속 폭력이 무감각해지는 거죠. 결국 생명 경시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 듣다 보니까 그 생각나네요. 생명권. 그러니까
이 유럽의 있는 국가에서 네네. 개구리 해부를 금지하기로 했다.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생명권 존중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뭔가 사회를 바꾼다. 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한번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슬기로운 법률생활